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암호화폐 세계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았던 60조 원 규모의 유령 비트코인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금융이상 현상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건 말이죠. 바로 이 숫자 60조 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시스템에 그냥 허공에서 실체도 없이 갑자기 찍혀 나온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이 유령 같은 돈이 뭘 했냐? 바로 플래시 크래시, 그러니까 초단기 가격 폭락을 일으켰습니다. 순식간에 플랫폼 안에서 비트코인 가치의 17%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고 금융당국까지 긴급 대응에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작 이벤트 경품 하나가 이렇게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일의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60조 원, 이 비정상적인 숫자가 나타났던 바로 그 순간으로요. 도대체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걸까요?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사실 되게 평범했어요. 랜덤박스 이벤트라고 사용자들한테 소소하게 보상 좀 챙겨주려고 만든 그런 흔한 마케팅 프로모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평범한 이벤트에서 정말 사소한 실수, 단 하나의 오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게 도미노처럼 번지면서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불러왔어요. 그 연쇄 효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문제의 핵심은 정말 어이없게도 바로 이겁니다. 담당 직원이 보상 단위를 입력할 때 우리 돈, 원화, 그러니까 KRW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걸 비트코인, BTC로 잘못 입력해버린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용자들은 원래 받아야 할 2,000원 대신에 2,000 비트코인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당시 시세로 얼마였냐면 무려 1,960억 원이에요. 와, 진짜 소소한 경품이 그야말로 인생 역전급 횡재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걸 그냥 직원이 실수했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사실 거래소 운영 방식에 아주 깊숙이 박혀있던 시스템적인 결함을 그대로 드러낸 거거든요.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장부 기반 거래라는 걸 써요. 이게 뭐냐면 좀 쉽게 말해서 은행 내부 전산망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거래할 때마다 진짜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래소 내부 장부에다 A가 B한테 얼마 보냄 이렇게 숫자만 바꿔 적는 거죠. 이러면 속도는 엄청 빠른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보입니다. 시스템상으로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새로 생겨났는데 정작 그때 빗썸이 진짜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은 약 4만 2천 개뿐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거래소가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유령 자산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거래를 시킨 셈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계좌에 찍혀 있는 그 숫자가 블록체인에 있는 진짜 자산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숫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놀랍도록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2018년에 삼성증권에서 똑같이 실수를 해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주식을 발행하는 바람에 시장이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딱 맞죠. 자, 그렇게 6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령 자산이 시장에 풀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피해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필사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빗썸이 이 엄청난 오류를 알아차리기까지 무려 20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완전히 멈추기까지는 총 35분이 걸렸죠. 이 골든타임 35분 동안 시장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유령 비트코인은 회수되긴 했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멈추기 전에 거의 1,800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실제로 팔려나갔고 그 가치가 무려 117억 원인데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과 아무 상관없던 일반 투자자들이죠. 갑작스러운 폭락에 놀라서 손해를 보고 팔아야 했던 그런 진짜 피해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법적으로 좀 다른데요. 만약에 누가 실수로 내 은행 계좌에 돈을 보냈는데 제가 그걸 써버리면 그건 횡령죄, 그러니까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실수로 들어온 암호화폐를 팔아서 써버리면 민사상으로는 갚아야 하지만 현재 판례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좀 특이하죠?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기술적인 실수, 해프닝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거래소에 대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믿음, 그러니까 내 자산은 진짜로 존재하고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그 믿음 자체를 뒤흔든 사건인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준비금 증명, 영어로는 Proof of Reserve, POR이라는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거래소가 우리는 고객들 자산을 1대1로 전부 다 진짜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투명하게 증명하는 거예요. 더해서 있지도 않은 유령 자산으로 장난치지 못하게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거래소는 여러분의 자산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고 있나요? 이제 우리는 화면에 찍힌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님을, 그저 신기루가 아님을 직접 확인하고 또 당당하게 물어야